안녕하세요. 슬슬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누군가를 그리워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족, 친구, 헤어진 옛 연인, 사랑하는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 지금은 연락하고 있지 않지만 전에 가까웠던 사람. 인터넷 사전에 그리움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리움이란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 저에게도 그리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이지만 따로 살고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하는 가족이라든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떠오르는 잔잔하게 그리운 사람, 예전에 알던 사람인데 문득 생각이 나서 그 사람 잘 지내려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가볍게 그리울 때가 있는 반면에 그 그리움이 굉장히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시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머릿속에 온통 그 사람밖에 없고, 나 이 사람 없이 인생 어떻게 살지? 싶었던 적도 있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서 꼼짝없이 그 사람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겪어본 적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상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냥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도 나누고 그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 하지, 그리운 감정 자체를 막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상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전에는 오히려 그런 제 마음을 싫어했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3가지 정도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움 자체가 그리 좋은 느낌이 아니어서예요. 일단 그리움이란 감정이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아프고 쓰라리고 애절한 감정이 느껴져서 그 상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고 연결되고 싶어 하는 건 자기 안에 결핍이 있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핍이 있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고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건 난 너 없인 안 돼. 네가 있어야지만 내 삶이 행복한 거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제 모습이 싫었어요.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제 모습이 좀 부족하고 약하고 초라하게 보이고, 그런 제가 비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볼 때면 제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헤어지고 나서 보고 싶어 하지 말고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잘해. 이 헤어진다는 게 관계가 끊어지는 헤어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랑 만났을 때, 같이 있을 때 더 그 순간을 즐기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되지. 왜 그 사람이랑 같이 없을 때 그리워하는 거야? 하는 날선 의문이 스스로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 싶으면 연락을 하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날카로운 사람처럼 느껴지네요. 근데 여태까지의 저를 봤을 때 저는 연락을 막 먼저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제 할 일을 하고 제 삶에 집중하는 걸 더 중요시하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무조건 연락을 하진 않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실제로 연락을 하는 건 별개의 일이더라고요. 보통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나 이 사람 보고 싶나 보네 하고 혼자 생각만 하고 제 인생을 계속 살고요. 만약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떤 임계점을 넘었을 때 나 이 사람 진짜 보고 싶다 싶거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다 할 때, 그때 연락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잘 지내고 있는지 생각만 하고 연락을 잘 안 하고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싶어 하면서도 연락하지 않는 모순적인 제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목소리가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첫 번째 이유랑 비슷한데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다운되어 있는 저를 볼 때면 부정적인 상태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지, 부정의 늪으로 빠지지 마, 긍정 회로를 돌리자, 나 자신아 긍정적인 상태로 돌아와라,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자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감정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리움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그 상태를 적절히 유지하고 어느 선에서는 빠져나오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그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인데요. 저희 아빠가 세상을 일찍 떠나셨어요. 정말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시던 분이라 우리 아빠는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사시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가족들이랑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셔서 저를 포함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의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지금부턴 아빠 없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요. 드라마 폭삭 속가수다를 보면 금명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빠의 짝사랑이 끝나고 나의 짝사랑이 시작됐다. 이 대사는 그냥 제 얘기였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땐 항상 아빠가 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기다렸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그 순간부턴 제가 아빠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아빠 생각만 하면 애가 타고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를 향한 제 짝사랑의 시작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후회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빠가 어디 같이 놀러 가자고 했을 때 같이 갈걸.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 퇴근길에 나를 태우러 와줬을 때, 나한테 잠 좀 일찍 자라고 얘기하실 때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대답할걸. 날 생각해서 해준 얘긴데 내가 그 마음 조금 더 알아줄걸. 어린 마음에 듣기 싫다고 알겠어 하고 쭉 대답하기보다 좀 더 마음을 담아서 얘기할걸.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아빠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 맞아요. 내가 지금 좀 늦게 자지만 개선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내가 당장은 습관을 바꾸긴 쉽진 않지만 한번 천천히 노력해 볼게. 라고요.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말할걸. 내가 좀 더 잘할걸. 아빠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뒤늦게 후회되고, 이제는 볼 수 없는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자꾸 생각나고, 그리운 마음이 막 휘몰아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시기에 사무치는 그리움이란 표현을 체감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뼈저리는 그리움과 아픔을 겪어내야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끝날 듯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 시기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감정 그만 느껴도 되지 않나? 이제 그만 힘들어할 때 되지 않았나? 이쯤이면 괜찮아질 때도 된 것 같은데. 대체 언제까지 이 감정 속에 있어야 하지? 잊을만 하면 다시 생각나고, 괜찮아질만 하면 또 눈물이 나고, 슬프면 슬퍼서 아빠 생각에 눈물이 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기쁜 대로 눈물이 나고. 그렇게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의 폭풍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침없이 휘몰아치던 감정들이 아주 천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빠 일에 대해 비교적 많이 담담해졌어요.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때 충격과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전에 소방관 이야기를 다루는 한 웹툰을 본 적이 있는데요.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이제 막 신참 소방관이 된 주인공이 고참 선배에게 일하면서 생긴 트라우마에 대해 괜찮은지 묻는데요. 그 선배는 주인공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괜찮냐고? 아니, 안 괜찮지. 트라우마 극복? 극복 같은 건 없어. 힘들어도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봤던 그 당시에는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나중에서야 이 대사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프고 혼란스러웠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담담하게, 어떨 땐 웃으면서 아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지만, 그와 동시에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플 때가 있고요. 가끔은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깊은 상처를 꿰매면 아물긴 해도 흉터가 남듯이 담담해지긴 해도 아빠 일에 관해 아예 아무렇지 않지는 않아요. 앞으로의 저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을 겪고 나니 저와 제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그리움에 대한 저의 태도예요. 전에는 그리움이란 상태에 대해 저항감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요. 누군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저의 그 마음을 미워했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제 모습이 못나게 느껴지고 싫었었는데요. 아빠 일을 겪게 되면서 지금은 누군가를 그리워해도 뭐 어때? 하게 됐어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저의 모습을 봐도 그냥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땐 심지어 오히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저 자신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움이 저를 찾아올 때 저항하거나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고 전보다 그 그리움 속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움이 찾아왔을 때 제가 쓰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요. 그리운 마음이 들 때 그런 저의 마음을 바꾸려는 노력을 잠시 멈추고 그 그리움 속에 가만히 있어 봅니다. 가슴 한 군데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 허전한 느낌, 공허하고 쓸쓸한 느낌, 아프고 쓰라린 그 느낌을 온전히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제가 알아줘요. 아, 내가 지금 그 사람이 그립구나. 그 사람이 보고 싶구나. 그때 일이 또 후회가 되는구나. 가슴이 쓰라리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런 제 곁에 가만히 앉아 있어 줍니다. 그래, 지금 네 마음이 아프다면
충분히 아파해. 후회가 된다면 충분히 후회해. 아파해도 괜찮아. 후회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한다면 살며시 안아주기도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꼭 안아줘요. 그렇게 그리움 속에 있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를 봤을 때 마음이 또 괜찮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더 이상 그리움이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리움이 다시 저를 찾아왔을 때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대신 그리움과 그 외에도 다른 감정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전에 비해서 그 감정을 느끼는 와중에도 좀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괜찮겠다는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삶이 정말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삶은 이렇게 업다운의 반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것처럼,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리운 시간도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가 보고 싶을 때가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갑고 행복한 시간도 있는 거고, 이것들의 반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그리움은 비참하고 한심하고 나쁜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움은 삶의 일부다.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건 곧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고 보고 싶은 거 아닐까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사람이 현재 내 곁에 없다면 지금은 함께하지 않아서 슬프긴 하지만요.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건 그때 그 시절에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만약 내가 그리운 사람이 현재 내 곁에 있다면, 내가 보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세상에 그것만큼 귀한 축복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리움은 나를 괴롭히는 나쁜 것이나 나에게 내려지는 어떤 형벌이 아니라 내 행복의 척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만큼 그만큼 내 삶에 소중한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그 그리움이 나를 찾아왔을 때 잠시 멈추고 그 속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그리움 속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그 그리움 자체를 소중하게 다뤄보는 것도 우리가 우리 삶을 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누군가가 그리워질 때, 그리움이 나를 찾아올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두 팔 벌려 그 그리움을 안아줘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파하고 누군가를 너무도 그리워하는 내 마음도 안아주세요. 그렇게 나와 그리움을 꼭 안아주다 보면 그것들은 어느새 나를 통과해 지나가고 우리 삶은 한층 더 가볍고 편안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